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3일부터 2단계로 전국적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등교 인원 제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학사 일정이 또 이제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가장 힘들다고 하는 시장이 공연 행사 예술 그 분야인데 전화가 다 왔대요. 취소합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또 검사 받은 분들이 또 테러까지 지금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낙선을 하면 어떠한 행태를 보이냐면 외국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이거 좀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필요한 발언인 거.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뭔가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다들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상대편이 잘 못해야 내가 좀 더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금 강원도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네. 제 주변에 결혼 앞둔 네네.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50명으로 하객 수를 제한을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지금 깜깜이 확진자가 20%를 육박하고 있어요. 정치계에서는 뭐 이런 국민들을 좀 싸우는 발언을 좀 자제를 하고 좀 다독이고 힘을 모으는 발언을 좀 해야 되겠고요. 정치적인 소신과 종교적 신념이 뭉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탄압이다라는 개념을 신념으로 믿게 되면은 자신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지난주 국장님 없이 진행을 했잖아요. 저도 없었는데 그는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 네. 어떠셨어요, 보니까? 노심초사하면서 봤죠. 네. 그래서 혹시나 또 내 자리가 없어지진 않을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근데 기자회견에 원래 추구하려던 의도 자체가 정해놓은 룰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자유롭게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네. 선배님도 되게 오랜만에 지금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수해 현장 다녀오고 네. 뭐 의아모 사건 터지고 끝나자마자 또 코로나가 또 이어지고 해가지고 정신없이 지냈죠. 저는 이 변호사님을 처음 오늘 뵙게 네, 처음 되는데 뵀습니다. 지난주 프로그램 아주 잘 봤습니다. 활약을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국장님을 능가하는 TMI를 보여주셨다고 거의 반고정 목표한다고 하셨잖아요. 반고정 목표라고 지금 했어요. 2주면 또 나오셨는데 이미 벌써 반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1차 되신 것 목표는 같아요. 일으킨 것 같고. 네, 첫 녹화를 했는데 정말 네. 방송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네. 또 사방에서 이제 연락을 주니까 아, 그래요? 네. 봤다 많이 봤다 그렇죠. 방송이 네. 너무 재밌다 유익하다 간결하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런 평이 있었고 저희 시청률 상승에 네. 강변께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이거는 듭니다. 우리 먼저 정변께서 긴장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정변 하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별림 변호사님 저희 옆 사무실인데 그 건물이 굉장히 바쁘세요. 저는 안 바쁩니다. 이렇게 또 어필을 해주시 지금 본격적으로 그러면 저희 좀 이제 기자회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그동안 좀 이제 잠잠해질까 했는데 다시 비상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온오프라인 문진표도 작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3일부터 2단계로 전국적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예. 2단계로 되면 좀 바뀌는 게 어떤 게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역 조치나 강도에 따라서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1단계였는데 1단계는 이제 집합 모임 행사나 뭐 스포츠 행사, 다중시설 뭐 제한적으로 또 완화된 상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면 2단계는 사실은 조금 강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에 50인, 실외에는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이런 게 이제 다 중단이 되는 거고요. 스포츠 행사는 이제 무관중 경기. 지금 이제 뭐 프로야구라든지 프로축구 다 무관중으로 되죠.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 공공 시설은 중단이 되고 네.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면서 준수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등교 수업하고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어떤 개념. 자, 이런 상황인데 3단계는 이제 최고강도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것들이 제한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집합 모임 행사는 10명 이상은 무조건 금지가 되고요. 야외든 실내든 스포츠 행사가 다 중단이 됩니다. 프로야구 중단되는 거죠. 아예 하지 못하는 아예 하지 네네. 못하는 거죠. 경기가.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도 운영 중단되고 민간 시설까지도 중단이 됩니다.
외에 학교 같은 경우는 다 원격 수업을 하거나 아예 휴업. 3단계까지 아직 가지 않았지만 3단계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은 좀 고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결혼 앞둔 네네.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50명으로 하객 수를 제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원래 결혼식 예약을 하려면 최소 보증 인원 해서 한 200명, 300명 그렇죠, 계약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급하게 지금 50명으로 줄여야 돼서 그 예식장 협회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이쪽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걸 좀 적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리고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결혼식, 뭐 장례식, 돌잔치 지금 그렇죠. 다 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또 행정명령도 코로나19과 관련 행정명령도 네, 내렸죠. 맞습니다. 우리 그 국민들께서 뭐 네.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은 익숙하셔도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해서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던가 네. 혹은 종교시설에서 뭐 집회를 금지하던가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감염병법 제49조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정말 다양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원주시에서 강원도 최초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주말에 기본권 침해다, 반헌법적이고 반유연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우리 헌법 37조 2항에 의하면 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로서 제한. 그래서 감염법에 의해서 법률을 정해놓고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가 안정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제한을 하고 지자체장들이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뭐 반헌법적으로 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률에는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 아마 그 개별 법에 따라서 과태료 정도를 묻는 건데 과태료 한 300만 원 선에서 처벌을 묻을 겁니다. 이 사안에 따라서 이게 아마 지금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계시다면 법령을 검색해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법이라 그러는데 네. 그 49조에 조치가 한 14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아하. 예, 이 그중에 이제 하나가 마스크 착용 혹은 뭐 흥행 집행 금지고요. 뭐 건강 진단을 강제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시체를 해부하라고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조건이 있고 선박이나 항공기, 열차 등의 수송을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네. 방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확진자가 좀 어떤 특징들 보이고 있는지 선배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우선 8월 들어서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명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지역별로 보면 역시 인접 시도와의 이동이 용이한 원주가 가장 많죠.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고요. 네. 이어서 춘천에서 10명, 강릉에서 4명, 철원, 화천, 인제, 홍천, 평창, 횡성, 태백, 속초, 양양에서 각 1명씩. 네. 그러니까 동시다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거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용인 우리제일교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연관된 확진자는 8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거의 하루에 1명씩 계속 확진자가 도내에서 나왔어요. 그때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원주의 한 체육교실에서 네. 이제 집단 확진자가 나온 뒤에 거의 이제 그분들이 팍 퍼뜨린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18일에 무실동 체육교실에서 14명이 이제 한꺼번에 받은 뒤에 확진자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가족과 그 가족에게 또 접촉한 12명이 이제 차례로 확진자가 됐고요. 지금도 그 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확진자 특징 말씀해 주셨는데 각 지자체의 확진자 정보 공개하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가 달라요. 맞아요. 춘천은 인적 사항은 공개 안 안 해요. 하고 네. 동선을 공개하고 그리고 국적만 공개합니다. 그리고 걸리면 한국인 혹은 뭐 인도네시아인 이 정도만 공개하고 그리고 대신 다니는 상호명, 음식점까지 다 공개를 해요. 그 시민들이 어디는 갔구나 해서 주의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원주는 인적 사항을 공개합니다. 연령대 공개하고 사는 동을 공개해요. 근데 상호명을 공개 안 해요. 어디 음식점, 어디 체육관, 어디 학원 이걸 공개 안 하기 때문에 맘카페나 지역 커뮤니티를 기준으로 본인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강릉은 좀 특이한데 관광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숙박시설, 호텔은 공개해요. 네. 근데 음식점을 또 공개 안 해요. 중요한 거는 이 세 지자체가 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 같은 각자 지침. 해석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체육교실에서 발생해서 퍼져나간 건 맞는데 이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당시에 증상이 있거나 뭐 어떤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체육교실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좀 보다 빠른 방역 조치를 위해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를 할 건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확진된 사람의 개인정보가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면 낙인 효과가 되는 거야. 네. 저 집 저 사람들 걸렸대. 만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확진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모든 게 까발려지고 내가 마침 뭘 잘못했다고 지탄을 받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좀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네네네. 좀 2학기 수업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좀 어떻게 되고 있죠? 그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어제 이제 어제부터 실시하면서 강원도교육청이 긴급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회의를 했죠. 그래서 긴급 국가장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은 등교 인원 제한 조치를 하겠다. 유치원, 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 등교를 시키는 거고 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학사 일정이 또 이제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특히 맞벌이부의 보육 문제가 1학기에 이어서 이제 다시 대두될 테고요. 방과 후 강사 생계도 상당한 악영향,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학업 능력 저하입니다. 우리 특히 강원도는 그동안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지탄을 받아왔는데 그 영상 강의 등을 하면은 제 아들도 영상 강의를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차분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1.5배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들어요. 그럼 뭐 필기를 하느냐?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속기사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데 하루에 오후 3시나 4시에 끝날 수업이 오전 10시면 끝나는. 그렇게 되면 남는 시간에 뭐 하겠어요? 학업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다른 걸 찾고 그동안에는 이제 PC방을 갔었는데 이제 PC방도 안 되니까 이제 뭔가 딴 거를 찾을 텐데 상당히 이제 부모님으로서도 뭐를 애를 뭐 학원을 과외를 시킬 수도 없고 학원을 보낼 수도 없고 상당히 애매한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합니다. 학부모님 입장으로서도 좀 걱정이 느껴져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 뭐 맞아요. 운동을 해도 사람 안 모여야 되죠. 되고 또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씩 해결해 가는 방법 외에는 이거를 동시에 다 충족할 만할 수 있는 대책 그게 있지 않죠. 그 예. 다양한 이제 직종 중에 네. 가장 힘들다고 하는 직종이 공연, 행사, 예술 분야인데 그렇죠. 상반기 때는 희망이 있었대요. 무슨 희망이냐면 뭐 이태원발이든 대구발이든 상반기에 무슨 희망이냐면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 하반기에 그렇죠. 행사를 열겠다. 이거 좀만 참아라. 상반기에도 다 취소된 게 하반기에 열리겠다. 근데 지금은 하반기 거도 다 이제 취소 확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지난주 주말 기점으로 전화가 다 왔대요.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희망이 있냐? 지금 보통 교부세가 이제 전국적으로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수가 삭감이 되면 행사성 예산부터 줄이기 때문에 공연 행사 예산부터 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들은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먹거리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자체들도 아마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부양하는 어떤 효과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19 저희가 얘기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예.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이게 지금 계속 키워드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뭐 수도권 발의 코로나19 재확산의 뭐 진원지로 좀 지목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과학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난감한.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들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반대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여가지고 네. 또 이렇게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검사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하고 또 검사 받은 분들이 뭐 테러까지 지금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검사하러 오신 보건소 직원들 네. 향해서 침을 뱉는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도주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벌써 24일까지도 뭐 20여 건 이상 발생했다고 하는데 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되냐면 정치적인 소신과 종교적 신념이 뭉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예.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광화문 집회에 가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탄압이다라는 개념을 신념으로 믿게 되면은 지금 이 검사받아서 테러하고 이러는 것도 다 신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그 사람들의 그런 자신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서로 멀어에 거리 둬야 돼요. 이 두 집단이 거리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은 사례가 나온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지금 깜깜이 확진자가 네. 20%를 육박하고 있어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알 수 없다. 이제는 뭐 싸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뭐 네. 진영 논리, 흑백 논리 의미가 없습니다. 코로나 잠복기가 1일부터 14일까지인데 그렇죠. 이게 뭐 광화문 집회에서 됐건 뭐 민주노총 집회에서 됐건 싸울 의미가 전혀 없는데 지금 국민들이 분열돼가지고 싸우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 정치계에서는 뭐 이런 국민들을 좀 싸우는 발언을 좀 자제를 하고 좀 다독이고 힘을 모으는 발언을 좀 해야 되겠고요. 중앙대책방역본부나 의료진들께서도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좀 찾아야 되는 그렇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사실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거냐. 이건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정치가 위기 상황에서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뭔가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선거가 있다 보니까 다들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상대편이 잘 못해야 내가 좀 더 지지율이 올라가고 상대편이 잘하면 안 되잖아요. 네. 낙선한 분들이 사실은 뭐 낙선을 하면 어떠한 행태를 보이냐면 외국으로 갑니다. 뭐 이재호, 뭐 원희룡, 약간 잊혀지는 거예요? 아니 잊혀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준비하러 가는 거죠. 이제 향후 전국 구상 준비하러 가는 것도 있고 낙선하고 사람들이 계속 지역 돌아다니면 물어봐요.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뭐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 좀 신경 쓰이고 해서 보통 해외를 가서 뭐 유학을 빌미로 뭐 영국이든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 6개월, 8개월 있다 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지역에 있으면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안 해? 왜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또 취해야 되고 계속 활동을 잊혀지지 않게 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외국 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으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 버스를 모아서 서울 올라가던가 버스 올라가는데 뭐 동료를 하던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통합당 중앙 차원에서 지금 원외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뭐 당 중앙이 그 입장을 좀 밝혀줘야 돼요. 어떻게 지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좀 위험한 발언 아니야? 당내에서 또. 네. 뭐 필요한 발언인 거. 위험한.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제가 그 미래통합당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저희 의뢰인들이 네. 문자가 왔어요. 8월 한 16일, 17일, 20일 문자가 오는 게 집회 갔다 하냐고. 제가 안 다녀. 안 가. 그러니까 아예 근처도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바쁩니다.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시는 거죠, 의뢰인들이. 그래서 이런 발언이 필요합니다. 예, 좀 이거 소신 발언.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그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제로 네, 저의 기준은 이게 희망의 메시지니까 딱 들었을 때 얼마나 희망이 샘솟는지. 희망이 샘솟는다. 이야, 코로나가 싹 잊혀진다 하는 정도의 희망이 샘솟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쉽지가 않아. 코로나는 왕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왕관? 왕관이에요, 왕관. 코로나. 코로나라는 이 명칭이. 네네. 왜 얘기했냐면 한 줄 평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네. 코로나19 극복하고 희망의 왕관을 쓰자. 저요. 또 썰렁하다. 저는 이게 지금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극복. 나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나부터가 시작이다. 많이 듣던 네? 표현. 나부터가 시작이에요. 위기 극복. 네. 저는 일단 이제 코로나 극복을 하려면 또 이제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다 지키고 마스크 끼고 손 잘 씻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담아서 네. 빼앗긴 우리의 일상 함께 한다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빼앗긴 우리의 일상 함께 한다면. 역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다 같이 극복하자. 방송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반고정에서 좀 알겠습니다. 더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